울산시와 북구가 동해남부선 패선부지에 대규모 도시숲을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이 사업을 통해 북구 홀대론이 해소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울산에서 젊은 층과 청소년들의 백신 접종 참여가 저조합니다. 대규모 감염 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남의 명의로 비대면 대출을 받는 피싱 사기 사건이 급증하고 있지만 정작 카드 회사에는 대출을 해줄 때 본인 여부를 확인할 의무조차 없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7일 화요일 뉴스데스크 울산입니다. 북구가 동해남부선 패선부지에 대규모 도시숲을 조성하는 것을 포함한 중장기 발전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울산시도 이 계획에 적극 협력하기로 하면서 그동안 계속 제기돼왔던 이른바 북구 홀대론이 해소될 수 있을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최지호 기자입니다. 농수산물 도매시장과 산재공공병원의 울주군 유치를 지켜봐야만 했던 북구. KTX 역세권과 중구 장현 첨단산업단지를 포함하는 도심 융합특구 대상지에서마저 제외되면서 민선 7기 내내 북구 홀대론이 제기되었습니다. 여기에 울산공항 폐항 논의까지 사실상 무산되자 북구는 정원도시라는 친환경 정책으로 지역을 살려보자고 제안했습니다. 정원도시의 중심축은 이곳 동해남부선 패선부지가 될 텐데요. 울산시 경계에서 북구를 가로지르는 축구장 60여 개와 맞먹는 면적이 거대한 도시숲으로 조성됩니다. 북구는 내년부터 패선 예정 부지에 102억 원을 투입해 미세먼지 차단 완충 녹지를 만들고 동천과 매곡천 등 지방하천 주변으로 330만 제곱미터 규모의 도시숲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를 기반으로 강동권과 북울산역 복합개발, 첨단 모빌리티 산업을 확장하는 데 필요한 도로망에 이르는 5개 사업을 도시 발전의 밑그림으로 발표했습니다. 환경, 공간, 경제 일자리, 의료, 복지, 교육, 문화, 관광이 어우러지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울산시도 북구에 조성할 녹지를 울산 첫 지방정원으로 지정하고 정원산업 박람회도 북구에서 개최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북구의 비전 전략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선도 사업을 선정해서 적극 뒷받침할 계획입니다. 인구 21만 명을 넘어서며 빠르게 팽창하고 있는 북구. 기반시설과 휴식공간 등 정주 여건이 부족하다는 주민들의 불편을 이번 대책으로 얼마나 풀어내느냐에 따라 북구 홀대론이 해소될 수 있을지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최지호입니다. 전국적으로 코로나19 환자가 폭증하는 가운데 울산에서도 연일 하루 2자릿수의 신규 확진자가 나오는 등 확산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이런데도 울산은 젊은 층의 백신 접종률이 유난히 낮아서 대규모 감염 확산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정인곤 기자입니다. 시민들이 백신을 접종받을 의지가 있는지는 백신 접종 자체에 참여하는 비율, 즉 1차 접종률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울산 지역의 중장년층은 많게는 96%까지 1차 접종을 받는 등 백신 접종에 적극 동참하고 있습니다. 반면 젊은 층의 참여는 저조합니다. 30대 인구의 접종률은 아직도 90%를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전국적으로 30대의 접종률이 낮은 편이지만 울산은 그 평균에도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18세에서 29세의 접종률도 90% 수준으로 전국 평균 93.9%보다 현저히 낮습니다. 청년층의 백신 접종이 시작된 지 반년 가까이 지난 만큼 아직까지 접종을 받지 않았다는 건 접종 자체를 거부하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부작용이 생겨서 후유증이 생기면 어떡하지라는 걱정보다는 정부의 대응이 조금 마음에 안 들어서 안 맞고 있는 마음이 좀 더 큰 것 같아요. 여기에 전면 등교 수업을 받고 있는 청소년 12세에서 17세의 백신 접종률도 울산은 유난히 저조합니다. 정부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방역 패스 정책을 강화한 것도 불만입니다. 이제 진짜 모든 사람들이 다 가야 하는 곳에도 방역 패스를 도입한다고 해가지고 이걸 보고 나서는 더 맞기 싫어졌거든요. 뭔가 너무 강제적으로 이제 꼭 맞아야 된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것 같아서.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을 막는 데 백신 접종이 가장 효과적이고 오미크론 변이까지 발생한 이상 방역 패스 제도는 확대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백신이 코로나로부터 서로의 안전을 지키는 가장 효과적 방역 수단이라는 것은 이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국민들의 적극적인 접종 참여를 거듭 부탁드립니다.
20대에서 30대는 학교와 직장 생활, 사교 모임 등으로 사회생활이 가장 왕성하고 청소년들은 전면 등교와 학원 대면 수업으로 집단 감염 위험에 늘 노출돼 있습니다. 실제로 울산 지역의 확진자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건 10대이고 20대와 30대가 그 다음으로 많습니다. 오미크론 변이 확산과 겨울이라는 계절적 위험을 앞두고 청년과 청소년들의 백신 접종률을 높이는 게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MBC 뉴스 정인곤입니다. 오늘 울산에서는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21명 발생했습니다. 4명은 울산 지역 확진자, 3명은 부산과 경기도 고양시 등 타 지역 확진자를 접촉해 감염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1명은 해외 입국자며 오미크론 변이 여부 검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나머지 13명은 감염 경로를 조사 중입니다. 현재까지 울산 지역의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모두 5,764명입니다. 최근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비대면 대출을 받는 사기 사건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카드회사에서 본인 확인 절차를 간소화한 비대면 대출을 늘리면서 발생하는 겁니다. 그런데 정작 카드회사는 대출을 신청한 사람이 본인이 맞는지 확인할 의무조차 없다고 합니다. 김문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60대 박모 씨는 지난달 19일 낯선 번호로 문자 메시지 한 통을 받았습니다. 아들이 보낸 것처럼 전달된 메시지는 휴대전화를 수리 중인데 신청할 게 있으니 박 씨에게 앱 하나를 설치해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아들이 시키는 줄 알고 앱을 설치했는데 이틀 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1억 5천만 원의 대출이 신청돼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아들을 사칭한 사기범이 박 씨의 휴대전화에 원격 제어 프로그램을 깔아 개인정보를 빼낸 뒤 비대면 대출을 신청한 겁니다. 또 카드 회원도 아니고 또 거래도 아무도 안 했는 새벽 시간에 5천만 원 내간다는. 명의 도용을 막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본인 확인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비대면 대출 서비스는 주소와 전화번호만 맞으면 돈을 빌려줍니다. 더욱이 카드사는 대출을 할 수 있는 기관인데도 금융회사가 아니라는 이유로 대출할 때 본인 여부를 확인할 의무조차 없습니다. 신용카드 명의 도용 사고에 굉장히 취약한 실정이고요. 신용카드사들에게도 다른 금융사들과 똑같이 본인 확인 조치를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비대면 대출 사기 피해액은 지난해 상반기 176억 원에서 올 상반기 466억 원으로 2.5배 이상 급증했습니다. MBC 뉴스 김문희입니다. 오늘 오전 10시 30분경부터 약 1시간 동안 울산페이 앱에 접속과 결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가입자와 가맹점들이 울산페이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해 불편을 겪었습니다. 울산시는 울산페이 앱을 관리하는 KT의 데이터베이스에 문제가 생겨 접속 장애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의 대출 규제와 금리 인상의 영향으로 울산 지역 경매 시장도 위축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법원 경매 전문업체 지지옥션에 따르면 지난달 울산 지역의 경매 진행 건수는 모두 192건이며 이 가운데 84건이 낙찰돼 낙찰률이 43.8%에 그쳤습니다. 이는 전달에 비해 낙찰률이 9.2%포인트 줄어든 것이며 경매 시장의 온도를 반영하는 응찰자 수도 경매 물건당 평균 4.5명으로 지난달 5.8명에 비해 감소했습니다. 금속노조 현대자동차 지부의 차기 지부장을 뽑는 결선 투표가 오늘 진행됐습니다. 이번 결선 투표에는 지난 3일 1차 투표에서 1위를 기록한 금속연대 소속 안현호 후보와 2위였던 민주현장투쟁위원회 권오일 후보가 올랐으며 두 후보 모두 강성으로 분류됩니다. 선거 결과는 이르면 내일 새벽 발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대자동차 공장에서 차량을 일부러 훼손한 뒤 품질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허위 제보한 하청업체 직원이 징역형을 선고받은 데 이어 이 허위 제보로 영상을 만든 유튜버도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달 30일 자동차 관련 모 유튜브 채널에서 영상을 만든 편집장 A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법조계는 검찰이 A씨를 약식 기소하지 않고 법원에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며 명예훼손의 내용과 파급 정도가 중대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울산지법 박정홍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모 기획부동산 대표 A씨 등 3명에게 최장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또 직원 5명에게는 징역 6개월에서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06년부터 2017년까지 제주도에 토지를 사두면 큰 수익을 올릴 수 있다며 6억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이 생태 보존 목적으로 개발이 불가능한 토지에서 큰 수익이 날 것처럼 투자자를 속였고 이미 같은 수법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낙동강유역환경청은 울산과 부산, 경남 지역의 폐기물 소각 처리 업체 7곳을 특별 점검해 대기환경 법령을 위반한 3곳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울주군의 한 폐기물 소각 업체는 누출 방지 시설의 부식과 마모로 응축수와 오염물질이 새어나오는데도 조치를 하지 않다가 적발됐습니다. 또 경남 양산의 한 업체는 대기 방지 시설 배관 부식으로 개선 명령을 받았습니다. 국내외 투자기업과 지역기업체가 투자 정보를 공유하는 성공투자기업 학술회의가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국내와 해외 기업 등이 울산에 투자하도록 공을 세운 기업체 관계자들에게 표창이 수여됐고 코로나19 유행 속 세계 경제와 울산의 대응 방향을 찾는 토론회도 열렸습니다. 또 한국바스프 울산 공장이 지역 대학생의 취업 지원을 위해 장학금 1,000만 원을 기부했습니다. 울산시가 모레부터 지역 대형 건축공사장 24곳에 대해 겨울철 안전점검을 벌입니다. 이번 점검에서는 가설 구조물이 한파와 강풍에 잘 견디게 설치됐는지, 폭설에 대비한 제설 자재와 장비를 갖췄는지, 난방과 전열기구 사용에 따라 임시 소방시설을 마련했는지 등을 확인합니다. 특히 실내에서 일하는 현장 종사자들의 코로나19 예방수칙 준수 여부도 함께 점검할 예정입니다. 올해 현대차와 기아차의 국내 친환경 SUV 차량 판매량이 11만 대를 넘어섰습니다. 현대와 기아차는 올 들어 현재까지 친환경 SUV 차량을 11만 9천여 대 판매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판매량이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